오늘도 메아리 마켓 모닝콜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함께 보면서 시장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애플 랠리가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상승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시켰다고 해석을 한다라면 간밤에는 애플이 또다시 올라줬습니다. FMC를 앞둔 관망세, CPI를 앞둔 두려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우가 하락하면 혼조세로 조금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또다시 차상 최고가를 기록한 S&P 500과 나스닥 지수,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FMC와 CPI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랠리를 보였고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한번 하회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이 낙관성이 무려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머니맵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이 M7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애플의 이 초록색 불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하락 전환했고요. 테슬라의 하락은 연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8% 가까이 하락했네요. 저는 주요한 포인트를 또 노란색 동그라미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애플 또 어떤 이슈로 상승했는지 꼭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조정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날 큰 폭으로 하락했던 AMD 역시나 하락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1% 이하에서 하락폭 마무리한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테슬라는 또다시 하락한 모습,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 오늘 또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 위주의 상승이었고 이 두 가지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파이낸셜, 금융 섹터의 하락이 조금 두드러지기도 했었고요. 원자재, 에너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시장의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오히려 전일 WWDC에서는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세론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AI 전략에 대해서 이 공개한 영향이 거론되면서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최고치 200불을 돌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WWDC에서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애플이 새롭게 공개할 기기 안에 들어가는 OS에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거론되긴 했는데 오히려 전일 시장에서는 너무 늦게 출시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섞이면서 하락했다라면 월가에서 다시 한번 애플의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폰, 맥북 아니면 애플 패드 등의 기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굳이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더해보자라면 아래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ARM과 퀄컴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ARM과 퀄컴의 AI PC 또는 함께 협업해서 만드는 AI PC 회사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RM과 퀄컴의 기술력 기반으로 만드는 AI 기반 코파일럿 PC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PC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런 PC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애플에게는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긍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 속에서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퀄컴 간밤에 0.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엔비디아 하락한 반면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은 상승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ARM 퀄컴 분쟁 이슈는 또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먼저 긍정적인 의견은요. 엔비디아가 무려 시총이 2배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핑크빛,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한편으로는 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무려 98% 가까이 폭락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극단적인 경고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미국 시장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미국에서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대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접근성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 안에서도 만능 게이트로 불리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반도체 설계 방식에 손을 대지 못하겠다라고 논의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엔비디아하고 주요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 반도체 대량 생산까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정말 확실하게 반도체, 그것도 첨단 반도체 시장 내에서 고립을 시키겠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퀄컴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이 AI 훈풍을 타고 PC 시장이 다시 한번 부활할 조짐이 보이나 싶었더니 ARM과 퀄컴은 기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이슈는 AMD와 엔비디아, 애플을 비롯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에게는 새로운 진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날에 대비해서는 소폭도 올라주긴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52.6%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2회 또는 1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CPI와 FOMC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줄지, 점도표에는 어떤 점이 찍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할 건데요. 6월 FOMC 첫날을 맞이해서요.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가 더 실리고 있고요. 경계심은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서 5월 CPI는 전월보다는 약간 완화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금리와 유가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2년물은 4.8%대를 깨고 내려오긴 쉽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4% 하락했지만 4.834%로 마감을 했고요. 10년물은 그래도 다행히 4.5%는 깨고 내려와 줬습니다. 4.403%, 1.53% 하락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도 함께 짚어보시죠. 국제유가 연이일 상승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WTI 77.97달러, 브렌트유 81.93달러. 국제유가가 오펙 석유 수요 전망 속에 상승 마감했다는 점까지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